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1cm, 2cm, 4cm인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이 직육면체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인 면이 두 개씩 세 쌍 있는 직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 가로가 2cm, 세로가 1cm인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또 가로가 4cm, 세로가 1cm인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가로가 4cm, 세로가 2cm인 직사각형도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직육면체를 좀 확인해 봤어요. 이번엔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 그러면 어떤 특징을 만족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은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길다. 전개도에서는 잘린 모서리를 실선으로 그린 거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린 거잖아요. 잘리지 않은 모서리, 이때 이 점선은 딱 5개를 그려서 나타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 합이 작을수록 전개도의 둘레가 길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 합이 클수록 전개도의 둘레가 짧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육면체 전개도의 둘레 이거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6개의 면이 있죠. 직육면체에는. 그래서 모든 면의 둘레의 합을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잘리지 않은 모서리 길이의 합의 2배만큼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자, 전개도를 그렸다.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모든 면의 둘레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면의 둘레의 합을 구했죠. 그런데 이때 잘리지 않은 모서리, 이 점선이요. 이 면과 이 면에 한 번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면의 둘레를 구할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면의 둘레의 합을 구한 후 잘리지 않은 이 5개 모서리 길이 합의 2배만큼을 왜? 얘가 이쪽 저쪽에 모두 들어가다 보니까 그 2배만큼을 빼버리면 직육면체의 전개도의 둘레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방법을 먼저 살핀 후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길 때를 구해줘야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가장 작게 되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담 5개의 모서리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1cm, 2cm, 4cm라고 했으니까요. 이럴 때 5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가장 작게 표현이 되는 경우는 1cm짜리가 3개, 그리고 난 다음 2cm짜리가 2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예요. 1cm짜리가 4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리지 않은 모서리, 점선으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모서리에서는요. 길이가 같은 것이 최대 3군데까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개도로 표현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잘리지 않은 모서리 1cm짜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2cm짜리가 둘. 이와 같이 전개도를 표현했을 때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긴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식을 써서 나타내 볼게요. 모든 면의 둘레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 1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각각의 직사각형이 2개씩 있기 때문에 1cm짜리가 8개 나오겠네요. 또 2cm짜리도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직사각형이 2개씩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8개만큼이 나오고 4cm짜리도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직사각형이 2개씩 있다 보니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를 더한 값의 8배를 해주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 길이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것의 2배만큼을 빼자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42cm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짧을 때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잘리지 않은 모서리 5개, 그것을 각각 몇 cm로 표현하면 될까요? 1cm, 2cm, 4cm 중에서는 4가 가장 긴 길이잖아요. 그러면 4를 3번 더하고 2를 2번 더한 것만큼으로 표현하면 되네요. 모든 면의 둘레의 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 값의 8배에서 괄호 안을 계산한 것의 2배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더라. 따라서 이럴 때는 24cm가 되죠. 이것도 전개도로 그려서 나타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4cm짜리가 3개, 2cm짜리가 2개. 바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개도의 둘레가 가장 길 때는 42cm이고 가장 짧을 때는 24cm이더라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개도의 둘레가 될 수 있는 길이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의 둘레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는 모든 면의 둘레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개도의 둘레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에 의해서 이 전개도의 둘레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리지 않은 이 5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합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요. 이 점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길이가 같은 부분이 하나, 둘, 세 군데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2군데의 길이가 같은 경우 또 이런 전개도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길이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길이가 같은 부분이 2군데. 그런데 이것도 또 2군데.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의 길이가 다르네요. 2군데가 같고 한 군데가 달라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개도를 보니까 3군데의 길이가 같다. 그런데 나머지 2군데가 각각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2군데가 같거나 3군데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2군데는 각각 길이가 다르거나 아니면 2군데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하나가 길이가 다르거나 바로 이와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말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개도의 둘레가 될 수 있는 길이는요. 일단 3군데가 길이가 같은 거예요. 무엇이?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가 3군데 같은 경우 요것을 생각해 봐요. 근데 2가지를 생각해야죠. 3군데가 같고 나머지 2군데가 같은 경우 3군데가 같고 나머지 2군데는 각각 길이가 다른 경우 이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 2, 2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4, 2, 1 이렇게 각각 다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 1,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4로 3군데 길이가 같은 경우는 모두 표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길이가 3군데 같은 경우로 2, 4 요거 생각해 보고 또 뭐가 있을까? 2,
4, 1 표현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 2, 2, 1,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세 군데 같은 경우로 이번엔 1, 1, 1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4, 4가 되거나 그러니까 세 군데 길이가 같고 나머지 두 군데 길이가 같은 경우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또 1, 1, 1, 그 다음에 1, 4, 1 되나요? 1, 1, 1 요거 세 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4, 2로 표현을 해줘야겠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1, 1, 2, 2 요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이 돼요? 세 군데 길이가 같고 나머지 두 군데 길이는 각각 다른 경우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가 세 군데 같은 경우 그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들을 쭉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면 이거 16cm, 15cm, 이 둘은 14cm, 그리고 11cm, 이렇게 8cm. 자, 이거는 같네요. 11cm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9cm, 이렇게 7cm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가 이번엔 두 군데 같은 경우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4cm, 4cm, 그리고 2cm, 2cm, 1cm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또 두 군데 길이가 같은 경우로 4, 4, 1, 1, 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2, 2, 1, 1, 4인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잘리지 않은 모서리 길이 합은 13cm, 12cm, 그리고 이렇게 10cm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잘리지 않은 모서리 길이 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일까? 7cm, 8cm, 9cm, 그리고 10cm, 11cm, 12cm, 13, 14, 15, 16cm 이렇게 10가지죠. 따라서 직육면체의 전개도의 둘레가 될 수 있는 길이는 몇 가지다? 10가지다. 전개도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6개 면, 모든 면에 둘레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리지 않은 모서리 길이 합의 2배만큼을 빼서 구한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잘리지 않는 모서리의 길이에 의해서 이 전개도의 둘레가 정해지기 때문에 잘리지 않은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그 가지수를 파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10가지로 표현해 주세요.